안녕하세요.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자격증 취업 가이드가 되겠고요. 시설관리 이러다 다 죽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일자리입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기회를 꼭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산책도 했는데 꼭 더 늦기 전에 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노트북을 켰고요.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말로 구술로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시설 관리 일자리가 있는데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설 관리, 뭐 퍼실리티라고 하기도 하죠. 일자리는 많습니다. 건물 관리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이건 많습니다. 일자리는 많다. 일자리는 많은데 그런 중요한 게 사업 주체, 사업의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한 5%? 제가 5에서 10% 했는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하가 될 수도 모르고. 한마디로 직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직영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내용인데 직영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직영을 하면 어떤 연봉 테이블이나 복지 같은 게 따라오는데 중소기업, 사실 중견기업만 돼도 좋지만은 소기업이 많아요. 영세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 싸움이에요. 도급을 받잖아요. 원청한테 도급을 받아서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회사 법인도 돌려야 되죠. 그래서 뭐 반팅은 회사에 넣고 반 가지고 이제 사람 인건비 싸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흔히 한 명당 뭐 1억을 하청받았다 하면 5천은 회사 운영해야 되고 5천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약 구조상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일자리 시설 관리를 하면 급여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이러다 다 죽어 하는 내용은 대부분 중소기업 90%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게 해당되는 내용 가지고 할 겁니다. 일자리의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요게 이제 좀 집중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 소속이나 뭐 튼튼한 이런 중소기업도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일자리들은 빨리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고 뭐 은퇴 후에 이런 직장도 괜찮아요. 4대 보험 다 들어가니까. 그런 분은 또 따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 청춘이신 분들한테 좀 아깝잖아요. 인생이랄까 시간이. 그럼 제가 좀 더 진로 가이드를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은 그렇다 보니까 연봉은 4,500 이하다, 4,000 이하다. 처음 들어가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뭐 3,000 초반? 월급이 뭐 250 이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도 뭐 편의점이나 다른 뭐 식당 서빙보다 좋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제 아무리 뭐 기획과장이나 뭐 파트장이나 뭐 되더라도 4,000대 초반, 뭐 3,000대 후반 잘해봐야 뭐 4,500, 진짜 소당 달아봐야 5,000.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자, 시설 관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 구성원의 어떤 특징이나 파악입니다. 제가 이제 5가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제 판단입니다. 뭐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우리 팩트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팩트를. 자, 학력은 매우 낮습니다. 예전에는 뭐 초졸, 중졸 이런 분도 많았어요. 많이 봤어요. 대부분 이제 고졸 이하, 전문대졸
또 있고 고졸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하면 따져보면 남자일 경우에 노총각이 많아요. 결혼 못하는 거죠, 노총각. 그리고 이혼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혼했지만 이혼한 상태. 나이는 20, 30대 초반인 분도 가끔 있고 중간계층은 좀 없고 55세 이상 또 60세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 후에 그런 분들이죠. 전공을 보면 비전공자가 반 이상이다. 물론 이제 전기계통에는 조금 전공자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물론 기계도 약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저임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전공자들도 많고 만약에 4년대 졸이신 분들도 은퇴 후에 이렇게 뭐 희망퇴직이나 뭐 정년퇴직 하시다 오신 분은 4년대 졸이긴 하나 뭐 어떻게 보면 기계 전기 이쪽 계통이 아니다 보니까 비전공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재력은 대부분 낮다. 돈이 없다. 자기 집이 없다. 자가 보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시설관리 장단점을 이제 크게 이제 보면 장점은 시간이 많다. 이제 일근직이 있고요. 어떤 빌딩이나 뭐 냉난방이 계속 돼야 된다. 뭐 이런 관공서 1빌딩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뭐 교대가 많죠. 3교대, 뭐 4조, 5조, 뭐 주주, 비야, 휴, 뭐 이상하게 짜잖아요, 프로그램을. 만약에 교대 근무가 괜찮아요. 뭐 20, 30대 초반이신 분은 교대 근무를 선호하는 분도 많아요. 교대 근무자는 뭐 낮에도 크게 어려운 정비는 없고 저녁에는 모니터링 업무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시설 관리가 괜찮아요.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2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빠진다고 그게 이제 나태해지기 쉬운 거죠. 이게 사람이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태어나고 그게 물들게 돼 있어요. 보는 게 그거니까. 뭐 서울의 서초동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녔다. 그러면 노는 물이 틀립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좌우됩니다. 동네 분위기가 그러면 껄렁껄렁한 놈들 많고 이러면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많이 좀 같이 있다 보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본인이 아무리 뭐 의욕이 있고 뭐 절실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요. 유혹에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편하다. 뭐 안 그런 업종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이 편하다. 모니터링만 하면 되니까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이제 공무팀이 이야기해 주면 되고 뭐 공무 업무도 같이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이게 뭐냐면 도약 기회가 적다. 뭐 현실에 안주한다 할까?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내 주제에 뭐, 뭐 땡땡 공기업에 공무직으로 갈 수 있을까? 놈들은 스펙이 빵빵한데 예, 이력서조차 이어볼 수 없는 이렇게 된다고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설관리 탈출합시다. 탈출하자. 주로 이제 20, 30대 초반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설관리에 맞지 않다.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은 탈출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추진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평생 직장 딸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그걸 못 헤어나요. 그 연봉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 수는 있죠. 아주 심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시설 관리 하려고 태어났나요? 좀 심한가요? 예, 따끔한 충고입니다. 선배로서.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거든요. 저도 보일러 떼면서 보일러 이제 화염 색깔 보면서 지키면서 벙긋이 옷에 다 뭐라고 할까 범벅이 되면서 일을 해봤습니다. 처절하게. 자, 스펙 업데이트를 하자. 스펙
우리 가진 거 없잖아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스펙 올립시다. 스펙. 스펙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학력,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에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뭡니까? 이력서를 보겠다는 거지. 뭐 자소서는 뒷분 자체하고 딱 놓는 게 뭐예요? 주소, 나이, 이름, 예. 그다음에 학력, 자격증, 경력 아니에요? 이걸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왜 딴 말 하냐고요? 학력, 이제 고졸이신 분은 최소 전문대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시간이 없다, 나는 머리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폴리텍 가세요. 폴리텍 야간 과정 가든지 아니면 뭐 눈 감고 뭐 알바를 하면서 전문대졸 주간반 가든지 야간 또 많아요. 왜 못해? 예? 가서 뭐 방학이 4개월, 5개월 되잖아요. 근데 돈 벌면 되잖아요. 왜 그런 용기가 없어요? 워킹 홀리데이 호주 가세요. 가려면. 저도 야간 대학 나왔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고생 안 하고, 예,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뛰지 않으면, 지금 걷지 않으면 나중에 뛰어야 되고죠. 뭐 그런 겁니다. 고생을 해야죠.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도둑놈 씹보지. 학력은 전문대졸만 돼도 됩니다. 전문대졸 아주 잘 팔립니다. 시설 관리나 어떤 공장 유틸리티에 4년제를 조금 기체 좀 뭐라고 꺼려 하는데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문대졸이 더 잘 팔려요. 전문대졸에 폴리텍에 기계나 전기나 뭐 화공이나 나왔다면 잘 팔립니다. 나이가 좀 어리면 30대 초반까지는 잘 나갑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명 해줬는데 뭐 해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이드를 해줬는데 SK 계열사에 바이오 땡땡 이런데 유틸리티 국무직으로 가서 인생 풀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서 결혼하고 그게 기회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2개는 반드시 따세요. 산업기사 이상 2개. 뭐 공조냉동 산업기사 아니면 산업안전 뭐 산업기사 뭐 전기산업기사가 되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 반드시 2개 이상은 따세요. 그게 스펙입니다. 경력. 자, 경력은 2년 미만짜리 경력은 특히 1년 미만짜리 경력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괜히 이력서에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3년 이상 경력은 좋긴 좋은데 2년만 돼도 됩니다. 딱 만약 시설 관리 있다면 2년을 채우세요. 2년을 채워서 나는 자격증도 있고 학력도 있고 2년 경력이면 어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호봉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경력이 있냐 없냐하고 틀립니다. 학력 있고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싱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력이 한 2년 있으면 내가 모터도 뜯어봤고 펌프도 뜯어봤고 뭐도 해봤다. 약간 개선 이런 거 해봤다. 그런 거 자소서에 엮기 좋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자소서에 열 게 없어요. 직무 경력에. 자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죠. 학력, 자격증, 경력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딱 말씀드렸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2개, 경력은 2년 이상 이렇게 스펙 맞추고 나이가 35세 이전에 다 해야 됩니다. 늦어도 이렇게 해야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비주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비주얼 보는 거예요. 학력, 자격증, 경력은 일단 서류 전형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비주얼이에요. 엄청 따집니다. 외모. 그 사람이 풍기는 외모, 뭐 관상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얼굴 확구는 부모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깔끔함이나 뭐 차려입은 의복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는 아무리 못생겨도 이게 아무리 못생겨도 깔끔하게 가면 볼만해요. 제가 못생김 잘생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만큼 깔끔하고 그 사람의 행동, 애티튜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외모도 제가 뭐 예전에 모모 대기업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 제가 결혼까지 가이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걔는 머리도 안 잘라.
특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 사람 인물의 한 30% 좌우합니다. 3, 40%. 그냥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 나오게 해가지고 머리 장발하지 마시고요. 좀 깔끔하게 기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머리 산발해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치아 관리, 치열이 상당히 고와야 됩니다. 웃을 때 치열이 고와야 됩니다. 그 친구는 앞니가 뻐드렁니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아 교정을 시간이 들더라도 치아 교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 한 6개월 걸리나요? 그러니까 앞니가 좀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피부가 엄청 트러블 많은 사람 피부과 가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뭐 점 있는 사람 점을 좀 빼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그냥 아예 등한시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외모가 깔끔해야지 여자도 생깁니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여자 안 옵니다. 옷차림. 자, 옷차림도 남자끼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옷 못 입어요. 주변에 누나나 누가 옷 잘 입는 남자들한테 가서 옷도 좀 사고 깔끔한 옷차림. 하나하나가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장 우리 메이커들 있잖아요. 유니클로 가든지 빈폴 매장 가든지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티나 바지나 이런 것들 좀 깔끔하게 입으세요. 맨날 청바지야. 다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말고 면바지라든지 깔끔한 거. 제가 정장 입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좀 오방일 것 같고 또 신발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흥부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행동 습관 중요합니다.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가급적 좀 줄이세요. 제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담배는 가급적 끊어야 되고요. 아니면 못 끊으신 분은 개수를 줄이든지 행동 엄청 중요합니다. 껄렁껄렁한 어떤 걸음걸이 제가 너무 심한가요? 걸음걸이까지 가서 많이 그리고 휴지 버리는 거 이제 침 뱉는 거 이런 거 다 봅니다. 회사 취직하잖아요. 깨끗이 침 버리죠. 그것도 이제 화단에다 버리고 보도블록에 버리고 발로 쓱쓱 문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거 다 봅니다. 모를까요? 실장님, 과장님, 부장님 다 보고 있어요. 껄렁껄렁한 행동들 그런 거 또 술 먹고 나서 주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거의 뭐라고 할까 일근 끝나고 무조건 이제 술집에 가는 그런 습관 그거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회식 문화 많이 줄어드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다음에 날치 되면 또 속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잔소리가 좀 심했고요. 자, 마인드 컨트롤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목표 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골 드라이브는 성격이 돼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시설 관리에 우리 10년 했어요. 희망이 없지, 목표가 없지. 그러면 그 생활이 그대로입니다. 난 아니다. 나는 여기서 돈 좀 모으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돈 좀 모으고 아니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 딸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 야간 근무가 있으니까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2개 딸 때까지 아니면 토익 스피킹 600점 이상 할 때까지 이런 목표 지향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플랜을 세워서 이를 악무고 하면 현업이 힘들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딘가요? 베트남인가? 그 미군들이 이제 포로가 돼서 갇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랫동안 5년 10년 버티고 나중에 이제 구출되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맨날 말할 때마다 시시거리고 있잖아요. 시벌시벌거리고 존나 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됩니다. 복이 옵니다. 그리고 피지컬 육체적으로 체력이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습관이에요. 규칙적 우리 신체 검사 하면 항상 이제 간 수치가 높고 대장에 용종이 있고 누구나 다 있죠. 혈압이 높고 항상 규칙적 운동을 해야 되고요. 산책도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에 땀이 100일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잘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뭐 탁구를 치든지 뭐 동호회 같은 거 많잖아요. 사이클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돈이 없어요. 돈을 모아야지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그걸 쪼개가지고 20만 원짜리 적금을 넣든 50만 원짜리 적금을 넣든 적금을 넣어야 됩니다. 1년짜리 적금, 2년짜리 3년 적금, 뭐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돈이 도망이 안 가요. 우선순위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연봉이 작으신 분이 오히려 씀씀이가 더 높아요. 피자 사 먹고 배달 음식 막 시켜 먹잖아요. 돈 쓰고 핸드폰 좋은 거 사고 물건 사고 차 할부 사고 차 말이 나와서 그랬는데 차 있는 것이 다 파세요. 차 밑에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중교통 타시고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뭐 외제차 가지고 이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 시설 관리하는데 연봉을 작으면서 그 밑에 돈 엄청 들어갑니다. 놀러 다니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뭐 차박한다고 텐트 사고 마이너스 통장 끌고 그러면 돈 절대 안 모입니다. 적게 받더라도 근금 전략하시고 적금을 위해서 재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 500만 원 모이고 1000만 원 모이고 2000만 원 모이고 돈이 돈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월세를 탈출해서 전세 저도 반지하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도 좀 잘 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불로소득 성공할 확률도 많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확률 게임이잖아요. 로또나 주택복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복권 하지 마세요. 500원도 아까워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뭐 100종원 이런 데 가면 1,500, 2,000원인데 뭐 스타벅스인데 4,000원, 5,000원이잖아요. 왜 그런데 왜 갑니까? 어, 회사에 가면 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이렇게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면 1년 정도 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모읍니다. 이것도 돈 모으는 그 습관이에요. 또 오늘 좀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멘토도 하고 상담을 했는데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뭐 이론에도 다 있고 제가 특별한 이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줘서 그걸 피와 살이 돼가지고 실천해서 결혼도 하고 뭐 외모도 제가 말씀드릴 때 가꾸고 자기 돈 따서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 가 있는 놈들도 있고 뭐 SK 간 놈도 있습니다. 다 고마워해요. 제가 가끔 연락하면.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뭐 사람이 뭐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사람 코트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안 바뀌는 사람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거 누굴로 원망합니까? 어, 저도 제 인생 잘 못 사는데 선배로서 난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말밖에 없죠. 지금 오프라인인데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좋은 이제 어떤 자극자가 돼가지고 실천하면요 분명히 이제 고마워할 거고 지식 두드리지 제까지 게 뭔데 이런 잔소리냐 귀찮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요 좀 많은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